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10년 가까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법정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한 대학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진주보건대학교 유종근 교수님 사례죠. 맞습니다. 저희가 여러 언론 보도, 특히 그 단디 뉴스 기사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길고 복잡해 보이는 사건의 핵심을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이게 정말 간단한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시작부터 정말 좀 믿기 힘든 사실 하나 먼저 말씀드릴까요? 어떤 건가요? 이 유 교수님이 지난 10년 동안요. 무려 9번이나 부당한 해고나 그 비슷한 불이익 처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9번이요. 와, 10년 동안에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때마다 소청심사나 법정에서는 전부 이기셨다는 겁니다. 아, 법적으로는 다 승소하셨는데.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저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먼저 사건 발단부터 봐야겠죠. 유종근 교수님은 1994년부터 진주보건대, 예전 이름은 진주간호보건전문대학이었죠. 거기서 부교수로 쭉 일해오신 분입니다. 네, 오랫동안 재직하셨죠. 그런데 이 갈등이 언제 시작됐냐면 2015년이에요. 학교 측에서 교수들을 연봉 계약직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유 교수님이 이걸 거부하신 거죠. 아, 그때부터 시작이었군요. 네. 그러자 학교가 어떻게 했냐면요. 2014년에 그러니까 그 전에 받아뒀던 사직서가 있었나 봐요. 그걸 근거로 2015년 9월에 직권 면직 처분을 내립니다. 잠시만요. 2014년에 낸 사직서를 2015년에 처리했다고요? 그것도 계약직 전환 거부하니까요? 네, 기사 내용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 직권 면직이라는 게 학교가 그냥 일방적으로 교수직을 박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맞습니다. 심지어 석 달 뒤인 그해 12월에는요. 학교 문제를 외부에 알렸다.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파면 조치까지 내립니다. 파면이면 이건 가장 높은 수위의 해고잖아요? 그렇죠. 정말 강경하게 나간 거죠. 그래서 유 교수님은 바로 법적 대응을 시작하신 거고요? 네, 즉각 대응하셨습니다. 교원들의 징계 같은 걸 심사하는 기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라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각급 법원, 대법원까지 포함해서 10번 이상 승소 판결을 받아내셨어요. 해고가 부당했다는 걸 법적으로 계속 인정받은 거죠. 10번 이상 승소. 정말 대단한 싸움인데 근데 왜 아직도 제자리를 못 찾으신 걸까요? 그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법원의 복직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계속 다른 방식으로 복직을 막거나 지연시킨 거예요. 아,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재임용 자체를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임용 기간을 1년 이런 식으로 대폭 줄여버리거나 기간을 줄여서요? 네, 심지어는 그냥 집에서 대기하라는 그런 자가대기 명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아니, 복직을 시켜놓고 집에서 대기하라니요. 그게 가능한가요?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리고 가장 최근, 그러니까 2024년 1월에도 또 면직 처분을 내렸는데 이것마저도 지난 6월에 교원소청위에서 다시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왔어요. 와, 이걸로 그럼 9번 다 이기신 거네요. 소청심사에서는요? 그렇죠. 구전구승인 셈인데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좀 일부 사학재단의 어떤 막강한 권한이랄까 법적 판결조차 좀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특히 2023년 상황이 좀 주목할 만한데요. 7년 넘게 정말 길게 싸우셨잖아요. 시민사회나 여러 정당들, 정의당, 민주당, 진보당, 녹색당 이런 곳들의 지지 연대 시위도 있었고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죠. 그래서 결국 2023년 1월에 드디어 복직 명령을 받으셨습니다. 아, 드디어 복직이 되셨군요. 7년 만에. 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복직한 지 딱 40여일 만인 2월 20일에 학교가 또 면직을 통보합니다. 복직하자마자요? 아니, 이번에는 또 무슨 이유로요? 이유가 소속 학과였던 항공서비스과가 없어졌다, 즉 폐과되었다는 거였습니다. 학과 폐지를 이유로 면직을 시켰다?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결정 역시 2023년 6월에 교원 소청심사위에서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아, 이것도 부당 판결을 났군요. 왜 부당하다고 봤나요? 위원회에서는 학교가 이 면직을 피하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안 했다고 지적했어요. 노력 부족이요? 네. 예를 들면
유 교수님이 강의할 수 있는 비슷한 교양 과목들이 있었는데도 굳이 다른 강사를 채용했다는 점. 아, 강의를 줄 수 있었는데 안 줬다. 네. 그리고 애초에 1월에 복직시킬 때도 그동안의 경력을 다 인정 안 하고 그냥 신규 임용처럼 처리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고요. 경력 불인정까지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네요. 2022년에는 유 교수님이 1인 시위하고 기자회견 같은 거 하셨는데 그게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고소하기도 했고요. 아, 명예훼손 고소까지? 네. 또 유 교수님이 맡을 수 있는 교양 과목 있잖아요. 그런 과목의 담당 자격 기준을 갑자기 바꾼다거나 외부 강사를 새로 뽑아서 아예 강의를 못 맡게 막았다는 그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강의를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의심이 드는 정황들이네요. 심지어 2024년에는 소속 학과도 없고 연구실도 없이 그냥 복직만 시킨 거예요. 이걸 두고 한 시민단체에서 꼼수 복직 아니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복직이지 실질적인 복귀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아, 연구실도 없이요. 정말 형식적인 복직이었네요. 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한 개인과 학교 사이의 갈등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거에 수원대학교 교수님들 사례도 좀 비슷했잖아요. 학교 비리를 알렸다가 부당하게 해고되시고 법정에서 이겼는데도 학교 측이 계속 항소하고 압박하고. 아, 맞아요. 그런 비슷한 패턴이 보이는군요. 네, 이게 결국 사립학교 운영에서 뭐랄까 재단 이사장의 권한이 너무 크고 이걸 견제할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견제장치 부재 문제군요. 그렇죠. 교원 지휘법이라는 게 있어서 교원 소청위 결정은 기속력, 그러니까 학교가 법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학교가 내부 규정을 슬쩍 바꾸는 식으로 이걸 회피하려고 한다면 사실상 교육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교육부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네요. 네. 게다가 이렇게 계속 소송하고 또 불필요하게 외부 강사 뽑고 하면서 학교 재정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학생들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학교 재정인데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10년 동안 9번이라 법적으로 옳다고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정근 교수님은 여전히 온전한 복직을 하지 못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결국 법적인 정당성이 현실의 벽,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인 저항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맞아요.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상황인 거죠. 이 이야기는 결국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사립교육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대로 확보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교원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죠. 네, 그리고 유중근 교수님은 단순히 그냥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 복직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사과와 명예회복까지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겪으신 고통을 생각하면 당연한 요구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거듭 확인됐는데도 학교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진정한 정의 실현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법적 결정이 그냥 서류상의 승리로만 그치지 않고 정말 실질적인 변화,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우리 사회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 이게 우리가 좀 함께 계속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그리고 사학 운영의 투명성 강화. 오늘 이야기가 던지는 무거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